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이소. 요새 뉴스 보면 미국 태평양 북서부 뭐 캐나다 요쪽 서쪽 지역이 기온이 49.5도까지 올라갔다고 춥기로 유명한 시베리아도 연이 30도가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도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7월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데 곳곳에서 말 그대로 기후위기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날이 환경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환경 이야기하면 꼭 언급하는 이슈가 바로 탄소지에. 오늘은 탄소와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민은주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신 건 오늘이 처음인가요? 아니요, 작년에 한번 모셨었나요? 예.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 사실 그 기후 위기 뭐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1년 전에 나오셨을 때도 다르고 지금도 다르고 정말 빠르게 정말 기후 위기가 더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요즘 워낙 언론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네네. 이런 이제 방송과 이런 내용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예. 잘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는 온실가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에너지의 약 85%를 화석 연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뭐 육불화학 같은 그러한 이제 지구를 데우는 밖으로 잘 표출되지 않고 이렇게 쌓이게 되는 이런 온실가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산림이 많이 파괴되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실천들이라든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뭐 그런 심각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염만 해도 그렇고 우리도 장마가 좀 늦게 온 편이고 지금 이 기후 변화 현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미 1.2도씨가 이미 좀 상승했다. 워낙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경제 발전이라든지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인구도 과밀해지고 도시도 상당히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온실가스 농도가 지금 약 420 ppm까지 이제 대기 중에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420 ppm이면 뭐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뭐 ppm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농도가 우리가 이제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0.04% 이럴 경우에는 이게 얼만큼인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활동가들이 약 370 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지금 10년 후에 이미 50 ppm이 훨씬 더 증가를 해서 지금 420 ppm이 되면서 요즘은 체감을 하고 이제 작년에 특히 장마가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폭우가 내리는 강도가 워낙 강해지고 그리고 또 여름이면은 이제 또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열대야가 심각한데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이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 기상 기후라든가 기상청 보고서에서 온실가스의 증가라든지 이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이런 부분, 특히 해양의 산성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해양의 산성화. 해양이 이제 지구의 여러 가지 이제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산성화되면서 해양 생태계 특히 산호 같은 그런 이제 주요한 그런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지금 뭐 백색화된다든지 해양 온도가 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성화는 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산성화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화학적인 이런 이제 작용에 의해서 바다의 성분이 점점 이제 중성에서 이제 산성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원래는 상황으로. 중성이어야 되는데 지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초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약간 그런 실정이네요. 해수면 산성과 상승과 산성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북극 해빙과 그린란드 그리고 남극의
또 해빙, 육빙도 점점 이제 녹아내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거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체감을 하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정말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뭐 곁들여 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저희가 느껴져요. 요즘은 정말 그 뭐 우리나라의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온난화가 심각해지다 보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농작물부터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사과 서식지가 이미 이 대구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그렇죠. 지금 밀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먹을 수 있고 재배를 하던 것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 성난지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상당히 좀 온화했던 지구가 지금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기상은 뭐 기분이고 기후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성격이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 변화와 같은 그러한 성격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구 상황에서도 너무 급격한 이제 온도 변화라든지 이제 기상 변화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적응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홍수라든가 산사태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태풍이 요즘 같으면 이제 가을에도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뭐 강한 폭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대응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한 해가 다르게 날씨가 왜 이런다, 뭐 비는 왜 이러노, 막 정말 생각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일단 줄여야 된다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간담회를 해봐도 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 많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UNFCCC와 같은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내연기관 차를 폐쇄를 이제 앞으로 해 나갈 이런 상황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90년 대비 2030년까지 약 55%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파리 시의 이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6만 개를 아예 없애버리셨죠. 그러고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를 하고 지지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경우에도 2019년도에 탄소 중립 법안을 이미 제정을 해서 화석연료라고 할 수 있는 전력가스 시장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를 하거나 점차 줄이게 되면은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후 기금을 통해서 보전을 해주고 그러한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기후 기금을 잘 마련을 해서 비용을 보존해주고 예를 들면 해상풍력과 같은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상풍력도 40기가로 확대를 하고 전기차를 이제 지원을 해주면 충전 설비 같은 것들도 확충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해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먹거리, 농업 그리고 청정 에너지 순환 경제 그리고 기후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간의 이제 기후 변화 협의체나 뭐 기후 협약 이런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교토 의정서도 있고 뭐 발리 로드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 옛날에 시험 볼 때 항상 외웠었는데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 가지고. 그죠? 네, 예, 잘 아시다시피 92년도였던가요? 리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을 이미 발효를 했습니다. 97년도 일본에서 교토 의정서가 12월이었던가요? 그때 있을 때도 처음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러한 주요한 그러한 이제 회의가 있었죠. 네네.
그때는 이제 주로 선진국들 중심의 그러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선진국이 아니란 이유로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2005년도 파리 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선진국과 그리고 비선진국이 별도로 있지 않고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신규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NDC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실천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NDC를 90년 기준 딱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90년 기준 정확하게 배출량을 제시를 하고 목표량을 제시를 하라 요구를 하고 있죠. 부산시도 마찬가지인데 올해까지 제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목표 감축량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만 줄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는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데 요 관련해서 우리 이제 좀 한번 짚어주시지. 네,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놀랍니다. 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하고 네. 열심히 네. 이렇게 쾌적하게 뭐 열심히 어때서 이러면서. 분리배출하고 네, 네. 네, 이산화탄소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죠.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좀 관심도 많고 의지도 많으시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피포지 회의까지 이제 주재하시면서 예. 저희가 지난달에 서울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보이콧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정부가 피포지까지 이제 유치를 하면서 하고 부산 같은 경우도 COP28을 부산에 정상회의를 유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네. 그러나 해놓은 게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지금 안 보인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위 탄소 배출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린 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말씀은 하시고 대통령의 의지는 상당히 높으나 이것이 지금 현장이나 정책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나 기재부나 그리고 산자위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번에 서울이나 부산이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거는 부동산 정책만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었죠.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전력 자립률이 체온국 최하위인데 기존에 해오던 그러한 주요한 정책들을 거의 70% 이상을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미니 태양광 100만 가구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 시장이 되셨는데 15분 도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로 대심도 터널을 뚫고 이런 주로 토목 사업을 중심으로 하니까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게 화석 연료 발전.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거든요. 지금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서 사실은 전기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화석 연료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 이제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들만 예를 들어서 한 20곳 정도만 이제 뭐 리모델링 한다. 너무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어떤 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축하는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환경 친화적으로 건축물을 바꾼다는 건지. 예, 건물을 이제 에너지를 정말 합리적으로 쓸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를 한 들면 20곳 정도만 그렇게 하겠다. 예, 패시브 하우스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노후화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이 특히 서울 다음으로 노후화된 건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건축물을 통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거를 이제 공공기관들은 사실 100%다 이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건축물은 계속적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면 온실가스가 계속 발생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만큼을 저감을 해야 됩니다. 화석 연료를 많이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와 같이 굉장히 이제 단열을 단열을 잘하고. 이제 햇빛이나 이런 데서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여러 가지 한파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저희가 항리에 있는 기후센터는 별도 난방을 하지 않아도 춥지가 않아요. 그만큼 패시브하우스로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건축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열 효율성을 제대로. 높이는 예. 것 네. 그것만 해도 온실가스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어. 아니 이게 참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걸. 지금 또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드니까 참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부산시도 조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금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여러 재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이제 삼복도로 쪽에 노후화된 건물들도 많고 그런 것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정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특히 호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면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예.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 영도에서도 지구의 전환 플랫폼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풍력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만들기도 하고 노화된 건물도 이렇게 좀 재건축을 통해서 예. 좋은 모델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내용은 알겠는데 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이제 교통량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스튜디오 오면서도 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택시 타고 오면서도 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 내연기관 화석연료로 가는 내연기관 차를 가능하면 쓰지 않고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주차장을 좀 없애야 됩니다. 네. 여전히 주차장을 자꾸 놀리는데 주차장 대신에 공원을 좀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라든가 다양한 네. 실천들을 좀 부탁드려요. 예. 육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